자, 46번 하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에 관한 문제다, 이제. 다음은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취지문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자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계속 읽으면 돼. 이게 바로 대한자강회야. 이거는 이제 1900년대, 개몽운동 단체, 의병운동과 개몽운동, 무장투쟁은 의병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개몽운동 단체잖아. 그래서 의병운동은 을미, 을사, 정미, 서울진공작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개몽운동 단체의 선구자적인 단체는 독립협회란 말이야. 1896년에. 그리고 이제 1900년대 들어가서 보안회라는 단체. 이 단체들 잘 나온다고 그랬죠. 독립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 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 그 다음에 신민회. 신민회가 물론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1900년대 활동했던 단체들이다. 그리고 이 글은 대한자강의 취지문이다. 맞는 것은 윤효정, 장지원을 중심으로 조직,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했다. 그거는 헌정연구회. 이거는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한 단체. 요거 뒤집어서 나온다고 그랬지? 잘.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헌정연구회. 이거는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 대한자강회. 뒤집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2번은 헌정연구회야. 3번은 뭐야? 황무지 개혁권 나왔다. 보안에. 4번 대성학교, 오성학교 나왔다. 그만 읽어야지 뭐. 신민회. 47번 항일 구구운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단체명이 옳게 연결된 거.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며 영토 강탈에 들도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보안회. 1번하고 3번에서 골라야지. 국권 회복을 목표로 교육과 식산운동을 전개한 단체로 윤효정, 장지원 등이 주도하였다. 대한자강회. 유신한 국민, 고추산 유신한 국민. 그게 신민이야. 유신한 국민, 새로운 국민, 신민. 신민. 그게 바로 신민회에서 1번. 48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계몽운동 단체의 설명으로 맞는 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어나면요. 민습의 환부에 신사상이 시급하며 민습의 우미에 신교육이 시급하며 열심히 냉각의 신재창이 시급하며 원기의 모패의 신수양이 시급하며 알아들지 못해도 된단 말이야. 규칙을 발견한다. 신사상, 신교육, 신재창, 신수양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신윤리, 신규범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자, 그래서 유신한 것이다. 유신인 것이다. 이게 유신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47번에 유신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국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럼 신민회를 골라야지. 자, 1번. 1번은 어떤 단체야?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 나왔네. 대한자강회. 2번. 국민신보에 관해서 언론활동. 국민신보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친일단체가 있어. 일진회라는 기간제. 이거는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긴 하나 친일단체로 변질된 단체야. 일진회, 국민신보. 신민회는 뭐야? 기간지가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나와야지. 그다음에 3번 서간도 삼원부 해외기지개척 신흥학교. 이게 답이지. 해외 기지건설운동한 단체죠. 그다음에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조직. 민족협동전선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일제시대 때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1920년대 나와야 돼. 사회주의 이념이 보급되면서 대립이 심화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운동. 민족협동전선의 운동의 일환으로 그다음에 농민운동, 노동운동, 동맹휴학을 지원했다. 이건 신간회지. 신간회. 반드시 그것도 중요하죠. 동맹휴학은 학생운동인데 대표적인 운동 광주 학생운동을 지원한 단체지. 신간회. 49번. 다음은 합방 직후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해체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의도적인 거지. 합방 이후에 무단 통치기 때 독립운동 탄압해서 그 과정에서 해체된 단체가 신민회밖에 더 있어? 신민회. 근데 이제 거기 평안도 줄, 평안도 황해도 줄, 배일 기독교 세력 줄.
다음에 안명근줄, 그걸 안명근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총독 암살 미수사건 날조, 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 날조했지. 그리고 105명에게 유죄 선고, 이걸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단체 물어보는 거야? 신민회. 틀린 것은 뭐야? 3번이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 안 되지, 이 단체는. 끝까지 비타협이다. 비타협. 그래서 3번입니다. 50번. 가나 사이에 전개된 구국운동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건 가가 뭐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 재정고문. 고문 정치. 그게 이제 1904년 8월에 체결된 2차 한일 협약이지. 2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달에. 고문 정치. 그 다음에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께 양유한다. 이게 뭘까? 강제 병합 조약이지. 1910년에.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는 거야. 요 사이. 1904년 8월 1차 한일 협약 체결 이후 1910년 요 사이에. 자, 그래서 있는 것은 모두 고르면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했다. 평양에서 경제자료를 위해 물산. 이건 아니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건 1920년대지. 20년대. 카푸라는 문학단체도 이거 1920년대. 이거는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이야. 이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카푸,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예술 동맹. 이렇게. 카푸, 신경향파, 카푸 이렇게 같이 알아놔. 1920년대 사회주의 경향의 문학. 동의협회는 1896년에서 1898년까지.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아닌 거지. 뭐만 맞는 거야? 기억만. 1908년이란 말이야. 신채호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저술했습니다. 민족주의 사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51번. 신민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건 경찰 문제 유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는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만세보라는 기간지 발견. 이건 무조건 틀렸지? 만세보는 천도교 기간지고, 요거 신민회 기간지는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배대리 운영했던 대한매일신보가 기간지인 거죠? 대한매일신보. 반드시 알아놔야지. 기억은 아니야.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됐다. 맞지, 이거는. 안창호, 양기탁, 신채, 이동영 등 인사들이 비밀가사를 주ඛ했다. 맞아, 이것도.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연기했다.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은 대한자강이라고. 이거 아니라고. 평양의 대성학교, 오산학교. 맞지, 이거는. 삼원보 같은 독립운동 기지건설. 맞죠, 이거는. 그래서 몇 개야? 4개. 니은, 디귿, 미음, 비읍. 50번. 다음은 개항 이후 일본의 토지 수탈의 내용이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제 경제적 침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의 대자본들이 들어와 전주, 군산, 나주 등 전라도 곡창지대에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다. 이건 어떨까? 청일전쟁 때. 1894년 청일전쟁 때. 고리대 방법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했다. 개항 초기부터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고리대 방법으로. 그치? 그 다음에 주로 국유 미간지와 역전토족을 중심으로 토지를 약탈하고 동양척지 주식회사 설립하여 관리하겠다. 이건 어떨까? 러일 전쟁 이후에. 이렇게. 군연지 확보와 철도 부설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황무지 개항권을 요구하였으나 보안회 등의 반대 부딪혀 뜻이 이것도 러일 전쟁 이후에. 근데 뭐가 먼저일까? 황무지가 먼저지. 황무지 개강권 요구가 먼저지. 개척권, 개강권 요구. 그런데 이거는 보안의 반대의 부딪혀서 실패. 그런데 그 이후에 국유 미간지, 역둔토 등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 수탈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동척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08년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리대 방법으로. 전라도 곡창지대의 대규모 농장.
이게 순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는 니은,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디귿. 2번이 답이다. 53번. 일제 경제 침탈에 대한 경제저항 운동이 순서대로 발휘되게 되는 거.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 반공령 선포. 반공령은 어느 때야? 1889 조병식이 가장 유명하다고 그랬지? 1889 조병식,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 반공령. 한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운동. 한국중앙총상회는 어느 때야? 1898년. 1898년. 한국중앙총상회. 총상회. 어떤 상인이라고 해야 돼? 시전상인이라. 서울상인. 시전상인. 상권수호운동. 보안에는 몇 년이야? 1904년이겠지. 러일 전쟁 이후,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보안해, 황무지 개헌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이를 철회시켰습니다. 차관 반환 운동은 어느 때야? 1907년에. 1907년에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국채 보상 운동. 이거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1번 상품 배격과 국산품 배경. 이거는 어느 때야? 일본 일제시대 때지. 1920년대 초.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이거 무슨 운동이라?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순서가 이렇게. 독립협회는 어디 들어가야 돼? 독립협회는 요거 같은 시기에.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독립협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서 요거 정리해놔야 돼. 반공령 관련되는 거, 상권수호운동, 한국총상회, 독립협회, 보안회, 국제보상운동. 이건 일제시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먼저야, 그럼?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1번이 답이다. 조선시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상인들의 계양 이후 활동 내용을 만든 거. 도중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 독점 판매권 끝났어. 독점 판매권. 유기전 끝났어. 시전 상인이지. 자, 시전 상인들의 계양 이후 활동 내용을 만든 건 뭐야? 2번이죠. 2번.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고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독립협회와 더불어 만민공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민권운동을 같이 전개하게 됐어요. 이게 답인 거지. 1번은 누굴까? 자, 상권수호운동이 나왔지만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 그러면 객주. 3번. 증기선 도입했다. 증기선. 배와 관련있는 상인이 뭐야? 경강상인. 4번은 서울 이북지배에서 상권, 수출이 유통업, 개성상인, 송상. 55번. 개항 이후 근대 자본주의 국가 수립을 위한 정부와 민간들이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공부 겸. 1번. 외국 상인의 침입으로 타격을 받은 우리 상인들은 근대적 상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하였는데 평양 상인들이 설립한 대동상회와 서울 상인들이 설립한 장통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상회사 설립운동, 일명 상회사 설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상회사 설립 2개, 대동상회하고 장통회사, 평양상인, 서울상인, 그 정도만. 2번. 대한제국 시기는 광무기업을 출주하면서 적극적인 식사능업 정책을 실시했다. 맞지? 식사능업 정책, 상공업진흥 정책. 근대적인 공장과 민관회사의 설립을 후원하기도 했다. 3번. 일본의 금융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계 자본에 의한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한일은행 등의 은행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고 일제의 화폐 정지 사업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틀렸지 이거. 이러한 움직임들은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 이후 다 몰락하는 거지. 몰락. 그래서 3번이 틀렸지. 화폐 정리 사업은 어느 때 하는 거야? 1905년에 하는 거지. 1905년에 1번이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제1은행 건가? 기존의 화폐를, 조선의 기존의 화폐를 교환하는 작업이지.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교환해줬다고 그랬지? 갑을 병종으로 나눠서 갑은 1대1 보상을 해줬지만 을종은 5분의 1로 줄여서 줬고 그다음에 병종은 아예 교환해주지도 않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등가 교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금융 공황을 일으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이 산업화, 금융 산업화 운동은 결국 이 사업으로 거의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야. 3번은 내용적으로 틀렸지.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6번. 다음과 같은 운동이 일어나긴 배경으로 고정을 한 거. 국채 1,300만 원. 그만 읽어야지. 국채, 빚이야. 빚 1,300만 원이 나와. 그럼 국채 보상 운동이겠지.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어떻게? 옳은 거.
1번 일제는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등의 명목을 내세워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게 했다. 맞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일본의 선례에 따라 석탄고의 설치를 위해 전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이거는 이 운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전령도 조차 요구는 어느 때다? 아관파천 이후에. 아관파천 이후에. 그래서 이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좌절시킨 단체가 나와야 돼. 독립협회. 3번 일제는 우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면적의 항무지에 대한 계약권을 일본인에게 넘겨주도록 하겠다. 이건 토지 수탈이지. 이거는 보안회가 나와야지. 항무지 개권. 조선국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국제보상운동의 배경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차관을 제공했다. 57번. 다음에 민족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또 나왔네. 국채 1,300만 원이라고. 그걸 갚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국채보상운동이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죠. 평양에서 조만식, 조선물산 장려회.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야? 대구라고 해야지. 대구 광문사에서. 누가 처음 시작하는 거야? 김강재, 서상돈 등에 의해서. 자, 그래서 4번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다음에서 가다 시기에 들어갈 경제사항으로 틀리게 설명. 가하고 다 사이에 가는 강화도 조약과 아관파천이네. 강화도 조약, 개항 1876년 맞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됐지? 아관파천은 어때야? 1896년이지? 1896년. 청일전쟁은 어때야? 1894년. 이때 갑오기역도 있고 농민운동도 있고 동학농민운동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관파천 요 사이에 들어갈 경제적인 내용이 뭐냐? 1번 가에는 일본의 식량 수탈에 저항해서 식량 자주를 관광 1889 들어갈 수 있지. 1889 조병식 들어갈 수 있잖아. 1876년에서 1876년에서 어떻게? 1896년 사이 1889 들어갈 수 있잖아.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맞죠? 이거. 그다음에 나시기는 아관파천의 럴 전쟁인데 아관파천 1896년이고 럴 전쟁은 1904년인데 요 사이에. 근데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이 안에 걸 자꾸 내용을 생각해 보시오.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원인과 결과까지 자꾸 공부를 하시면서. 요 시기에는 서울의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중앙통상을 중심으로 상권 수원을 맞지? 그래서 한국중앙통상 1898년 들어갈 수 있잖아. 1898년 들어갈 수 있잖아. 동리협회도 들어갈 수 있네. 그렇지? 동리협회. 이거 맞다. 그 다음에 나시기에 일본의 항무지 개척권 요구에 맞서 우리 손으로 항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한 농광에서 설립되었다. 이건 나시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럴 전쟁 이후에 체결된 게 뭐야? 한일 의정서지. 한일 의정서.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럴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럴 전쟁 이후니까 다의 한일 의정서가 나와야 되고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 일본이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안회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이걸 반대 운동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나에 들어갈 게 아니라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지. 농광회사도 같이 알아두면 돼. 보안회.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때 자주적으로 항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무슨 회사가 설립되었다? 농광회사. 그래서 보안회하고 농광회사하고 같이. 다시기 럴 전쟁 이후네. 럴 전쟁 이후에 이런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다시기에 일본의 진 차관을 반환해서 경제자립을 해서는 경제자립 운동이 전개돼요. 그 국제보상운동 들어갈 수 있죠. 1907년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50번. 다음은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의 수용과 외세 침략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연필 보고 기억 리을시에 들어가. 기억. 이모곤란. 어떻게 된 거야? 이모곤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정확히 안 돼. 이게 맨 왼쪽이 이모곤란.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억. 밑에 청일전쟁. 그래서 기억은 이모곤란과 청일전쟁 사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과 아관파천 사이에 니은. 아관파천.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은 아관파천에서 럴전쟁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은 럴전쟁에서 합방.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합시다. 자,
각각 오른 거. 국한문체를 사용 한성주보. 한성주보가 기억시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기억시기에. 1880년대 들어갈 수 있지. 1880년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한성 1886년에 1886년에 창간된 신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1880년대에 창간된 신문이 뭐야? 한성순보하고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1890년대에 만들어진 신문이 뭐야? 독립신문인데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지. 독립신문은 아간바천 이울까 아간바천 전일까? 아간바천 후. 후. 그냥 여기 디귿에 들어가야 돼. 독립신문. 독립신문. 그 다음에 황성신문. 제국신문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디귿. 그 다음에 1904년에 만들어진 게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이건 리을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경향.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뭘 물어보는다. 그래서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거. 자, 그래서 뭐야? 1번이 답이네요. 그럼 맞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경인철도는 어느 때? 연도를 몰라도 대한제국 때 개설됐다. 이래도 1900년이거든. 1900년이면 어느 때야? 디귿에 들어가야지. 1900년. 그다음에 경부선과 경의선은 그럼 어디 들어가? 경부선과 경의선. 경부선과 경의선은 디귿에 들어갈까? 리을에 들어갈까? 리을에 들어가야 돼. 왜? 러일 전쟁을 계기로 부설됐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경인철도 부설권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디귿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리을에는 무슨 철도가 들어가야 돼? 경부선과 경의선이 들어가야 돼. 경부선과 경의선. 그 다음에 전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차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경인선과 비슷한 시기에 디귿에. 자, 그 다음에 일제는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은 몇 년이야? 1904년이지. 1905년이지. 그러니까 리을이지, 리을. 그 다음에 6.1준이 한반도 중립판을 제시한 건 뭐야? 거문도 사건이지. 거문도 사건이 1885잖아.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야지. 자,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60번. 다음은 계약이 언론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신문은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 그걸 해석해 보세요.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뭘까? 한국 매일신문. 그러니까 이게 대한 매일신문이란 말이야. 신문사니까 1인 불가입, 1일본인 출입금지. 가장 강력한 항일론조 하면 대한 매일신보. 이 신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 매일신보. 양기탁과 배대리 운영했던 대한 매일신보. 맞는 것은 뭐다? 1번 무장투쟁운동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기아사상의 의견을 반영되어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의병운동을 비판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이거는 독립신문이야. 독립신문. 남궁옥 등 동도 서기파에 의해서 운영. 장지연의 신랴 방송되고 황성신문. 그 다음에 신민의 기간지 역할 대한매일신보. 이게 답이죠. 국제보상운동에도 적극 가담했다. 천도교에서 운영한 신문, 이인직의 혈흔후가 발표된 거, 이거 만세보, 천도교. 이거는 경향은 천주교, 천도교, 천주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1번.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다 신문, 줄을 안 쳐놨네. 이 신문 줄 쳐놓으세요. 신문으로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으나, 제일 환영을 받기는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는 이 신문 줄 쳐놔. 그리고 그만 읽어야지. 베델이 나왔으니까. 양기탁과 베델이라고 했으니까. 대한매일신보. 옳지 않은 것은 뭐야? 의병운동을 비도라는 용어를 써서 비판했다. 이건 독립신문이라고요. 동그라미 4번. 나머지는 다 맞죠? 62번. 대한제국 시기 우리나라의 문예와 종교에 나타난 경향과 관련이 없는 거. 이거는 이제 문예 활동인데 순환글로 쓰여진 신소설이 등장해서 신교육의 필요성과 미신타파 등을 주장했대. 철로역정, 이솝이야기, 걸리버 여행기 등 외국 문학작품이 번역되어 읽혀졌대. 창가라 불리는 신식 노래가 크게 유행했대. 순수 예술을 표방하는 문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했대.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입니다. 대한제국 시기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애국 계몽운동기라고 한단 말이야. 계몽운동기라고 한단 말이야. 계몽운동기. 그래서 이때 유행한 문학과 예술은 계몽문학이라고 한다고. 계몽문학. 계몽문학 때 유행한 것은 첫째 신소설이야. 신소설. 최초의 신소설이 이인직의 혈흔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그 다음에
신채시가 이때 유행했단 말이야. 최초의 신채시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다음에 애국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가사, 애국 가사가 유행했다.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찬가야.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찬송가나 행진곡 등의 영향을 받아서 찬가 이런 것도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때 유행했던 연극, 신극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원각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원각사.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 어떤 책도 유행했냐면 외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 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계몽문학기 때 발달했던, 유행했던 문학 장르야. 여기에 없는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거기서. 뭐밖에 없어? 4번이지? 그러니까 4번이 답이야. 나머지는 다 있잖아. 1번은 신소설이라는 거고, 2번이 외국의 문학작품 번역 소개한 거고, 3번은 창가란 말이야. 신채시도 나올 수 있고, 애국가사가 나올 수 있다. 원각사 나올 수 있다. 요거 계몽문학기, 대체적으로는 1900년대 문학의 특징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번은, 이건 일제시대인데, 특히 1920년대야. 1920년대 특징이 뭐죠? 1920년대 특징이 사회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나타나는 문학이 바로 신경향파야. 그 다음에 카푸. 프로문학이라고도 한다. 프로문학, 카푸. 이게 바로 계급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문학이야. 반면에 이제 민족주의 세력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을 강조하자 민족주의 세력이 무슨 운동을 전개했냐면 국민문학운동이라는 걸 정했어. 국민문학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다. 자, 그래서 이거 몇 년대로 가는 거야? 1920년대로 간다. 그 다음에 영화도 나와, 영화는 아리랑이라는 거 있어. 아리랑도 하나 써놓으세요. 나온규의 아리랑. 1926년에 민족오십고체 앞장섰다. 1926년. 20년대 맞죠? 아리랑.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 예술을 표방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순수 예술. 그래서 동인지 문학이 많이 나와. 창조, 개벽, 낭만파,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동인지 문학,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정도. 요게 몇 년대? 1920년대. 20년대 일본이 무슨 통치할 때? 문화 통치할 때. 자, 그래서 시기가 다른 것은 뭐야? 4번밖에 없다. 63번. 보기 1은 우리나라의 종교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각각의 특징에 맞는 종교의 개항 이후 활동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종교 문제 나왔다. 종교도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가가 무슨 종교일까? 정화상의 상제상서. 정화상의 상제상서. 그거 천주교지? 기해받겠대.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일제는 안학사건과 총독 암살 미사건을 날조해서 이종교를 탄압했다. 이게 어느 지역의 무슨 종교일까?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개신교. 자, 그 다음에 친일단체 이용구 시청구에 반발해서, 이용구의 시청구에 반발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천도교야. 천도교는 동학이 바뀐 거야. 동학. 누가 천도교로 개칭했어? 손병희. 그 다음에 나철오교가 만들었대. 나철오교. 단군을 숭배했겠지. 만주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겠지. 대종교. 그래서 가나다라가 이게 종교다. 활동 내용을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서 가는 기억 연결. 표기 1을 봐. 일제 민족마살 정책기에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해서 탄압받았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탄압을 받은 거는 기독교야. 신사참배 반대. 거부운동을 전개한 단체. 이거는 기독교야. 일제시대 조선농민사라는 단체를 만들어 개량주의 농민운동을 정했다. 이거는 천도교야. 조선농민사. 자, 그 다음에 계양기의 고아원과 양론을 운영하는 등 사회사업에 주력했고, 경향이라는 신문과 잡지. 이건 천주교. 그래서 언론과 언론이지. 언론. 그 다음에 사회사업에 고아원, 양론, 사회사업에 주력했다.
그러면 이거는 천주교다. 자, 그 다음에 리을. 1920년대 어린이날 지정하고 소년 잡들가는 소년운동을 전개한 단체. 이건 어떤 단체야? 이것도 천도교지. 천도교. 소년운동 정년. 천도교.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답은 뭐다? 3번이지. 그래서 다가 라. 리을에 연결돼야 되지. 자, 그 다음 64번. 다음과 같은 문학작품이 유행하는 시기에 문예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금수회록. 이게 뭐다? 금수회록. 좀 전에 하시죠. 금수회록. 이인직의 혈에는 금수회록. 뭐야? 신소설이지. 신소설. 무슨 문학 물어보는 거야? 계몽문학기. 몇 년대? 1900년대. 이 시기에 문예활동을 옳지 않은 거. 나홍규가 아리랑. 좀 전에 하셨죠? 나홍규 아리랑은 1926년이라고. 이게 답이지 뭐. 이순신전, 을지문덕, 최도촌전. 자, 이때의 역사도 계몽사학이라고 한다.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 영웅전기, 영웅전기를 많이 편찬하는 시대야.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그리고 신채호라고 알아나. 신채호. 이때부터 이제 신채호하고 박은식이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신채호. 그 다음에 외국의 역사서. 외국의 역사서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독립사, 뭐 서사 건국지, 월남 망국사,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의 역사서도 외국의 문학 작품도 번역 소개하는 시기지만 외국의 역사서도 번역 소개하는 시기다. 번역 소개하는 시기다. 이것도 다 계몽문학기 때 역사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2번이라는 거지. 3번 신국운동 원각사 들어갈 수 있지. 최남선이 뭐야? 해외에서 소녀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지. 그래서 뭐야?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1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5번. 다음과 같은 문예 활동이 있었던 시기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동해물과 백두산은 창가. 그만 읽어야지. 창가 나왔네. 창가. 창가가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순환글로 신소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나 철로역정 같은 외국의 문학작품들이 번역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몽문학기 1900년대로 가는 거지. 이때 시기상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미술에서도 서양화품이 소개되어 유화가 유행했다.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소개로 식민지 문화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문학을 전개했다. 자, 이태리 건국 삼걸전 등 외국의 역사서가 번역 소개됐다. 자, 3번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 문화운동.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문학. 이게 사회주의 문학이야. 사회주의 문학. 몇 년대? 1920년대. 대표적인 게 뭐야? 신경영파, 카프, 프로문학. 자, 1번. 이때는 뭐야? 그냥 서양의 유화도 들어온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이 계몽은 근대 의식을 너무 고취하다 보니까 뭐야? 무분별하게 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그러한 폐단도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 거는 무조건 좋고 우리 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 거는 전 근대적인 봉건적인 제도다.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 계몽 문학을 전개한 애들 중에서 친일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는 거야. 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이게 계몽 문학의 단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건 조금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66번. 황현이 다음에 절명식을 쓰고 자결한 까닭은 황현에다 똥을 끝이지. 이한응 2차 영일동맹 민영환 이거 유서까지 읽었지. 을사늑약. 그 다음에 이준 헤이그 특사사건. 그 다음에 박승환 군대 해산. 황현 합방. 그래서 자결한 까닭은 뭐냐라는 거야. 합방에 반대해서. 그리고 이 절명시도 읽어. 요게 나오면 요거 황현의 절명시구나.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다. 매천야록의 저자. 여기에 이러한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신 분이 누구다? 황현이다. 그러면 합병조약 뭐야? 2번이 답이죠 뭐.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누구야? 민영환. 4번은 누구야? 박승환. 이렇게. 자, 그 다음 67번. 다음 절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제시대로 넘어갔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크게 통치 방식은 무단통치기. 무단통치기는 몇 년대? 1910년대. 근데 이제 무월 계기로 통치 방식을 전환하지?
3.1운동으로 전환하지. 그래서 3.1운동으로 이게 이제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나타난 통치 방식은 뭐야? 기만적인 유화 정책, 문화 통치. 몇 년대? 대략 1920년대. 그 다음에 또 통치 방식을 전환하지. 그 배경이 되는 게 뭐야? 세계대공황. 세계대공황.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해?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바뀌는 거지. 다른 말로는 황국 신민화 정책. 민족 말살, 황국 신민화. 몇 년대? 1930년대에서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근데 본격화된다 하면 뭘로 기점을 잡아라? 중일전쟁. 37년에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이후에. 자, 다음 절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한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뭐야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죠. 일제는 1910년대에 각종 령을 발표하지. 산업과 자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령 공포. 1910년, 11년에 산림령과 어업령을 공포한다. 그 다음에 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한다. 이것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정리해놔야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이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15년에 광업령 발표, 광업령. 그 다음에 임야조사령. 이렇게. 그리고 몇 년대? 10년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거와 관련된, 토지조사 관련되는 거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문중, 동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여기서 국유지는 조선 총독부 소유라는 거지. 맞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어떻게 조선 총독부 소유로 이전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주 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혼란과 유상 분배에 따른 빈농의 어려움이 나타나. 이거는 토지기억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상 분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 없어. 이건 어느 때 일어나냐면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 전에 일어나는 거야. 농지개혁 전에. 3번 신고주의 원칙에 상관없이 조선인 지주와 수조권자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실패했어? 아니지. 기한을 정해서 신고하라고 했고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인정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기한부 신고주의를 채택했지. 4번 대한제국 시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였다. 아니야. 완전히 부정했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1번만 맞다. 68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할 때 일제의 통치 방식으로 맞지 않은 거. 똑같은 거지 뭐 이거. 이게 토지조사량의 일부 내용이란 말이야. 토지조사 사업. 이걸 실시할 때 일제의 통치 방식으로 맞지 않은 거. 무단 통치인데? 뭐야 답은? 4번이지 뭐. 사이토 총독은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소수의 친일 분재를 키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운동가들도 회유하는 한편 일제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히 탄압했다. 사이토 총독이 누구야?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 바로 사이토 총독이라고. 그리고 이 사이토 총독이 바로 무슨 통치를 구상한다고? 문화 통치를 구상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이토 총독이 겉으로는 유화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친일파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 친일파 양성에 주력했다. 이건 문화 통치의 특징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무단 통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절하지 못한 거.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1910년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착취하였고 그거와 관련된 게 지금 여기 나열된 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1910년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근거가 뭐냐? 1번. 담배, 인삼, 소금 등을 조선 총독부의 전매 사업 분목으로 시행했습니다. 회사령을 발표해서 회사 설립에 허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 교체, 화학비료 증가, 사용 증가 등이 이루어지고 수리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삼림령을 공포하고 전국적인 임야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이거는 간단한 거야. 배경, 근거도 필요 없고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야. 그게 뭐야? 3번이지. 그건 산미증식계획과 관련인 거야. 산미증식계획, 산미증식계획. 비료 나오지, 비료. 비료는 왜 뿌려? 증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나오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 수리조합비 기억하고, 수리조합비의 부담이 증가. 수리조합비, 비료 이렇게 나오면 뭐야? 산미증식계, 품종, 우량 품종. 나머지는 다 몇 년대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1910년대. 그래서 요 내용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설형을 어떻게? 허가제.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제. 왜? 민족기업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수탈 목적으로 뭐야? 토지 조사 사업. 요 두 개는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크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10년대부터 뭐가 실시되는 거야? 전매제가 실시되는 거 아니야? 전매제 실시. 그 다음에 기간시설. 식민지 지배 기반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기 시작한다. 요게 이제 대충 정리해야 될 1910년대 경제 정책이란 말이야. 일제가 시행한.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다음은 일제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것이다. 이 시기의 상황으로 맞지 않은 것은. 빨리 알아야지. 태형이에요. 태형. 그게 핵심이지. 조선 태형령. 1910년대 일제는 뭐야?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고 태형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에 대해서 무엇을 가했습니다? 매질을 가했습니다. 조선 태형령. 어느 때야? 무단 통치기 때. 1번 총독부 기관진 매일신보를 제한 대부분의 신문을 강제 폐간시켜 민족운동을 탄압했다. 맞지? 이때는 일체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조선교육령을 만들어 식민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을 통해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라는 거. 맞지? 이거 1차 조선교육령. 우민화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거지. 식량을 한국에서 값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식량 증산 정책 실시했다. 이거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문화통치기라고. 이거 아닌 거죠. 총독부 관리나 교원에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착용하고 근무해야겠다. 이게 10년대란 말이야. 그래서 무단 통치기 때 경제정책,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 나오지. 헌병경찰제도. 그 다음에 총독을 누가 임명했어? 총독은 누구에 한해서 임명하는 거야? 무관총독, 육해군 대장에 한해서 임명했다. 무관총독만 임명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지? 저기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특징이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71번 이후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